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숭실대학교 2025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를 진행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데다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매우 흔하지 않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적용하는 대학 중 하나로, 숭실대학교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듯 이처럼 독특한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을 가진 대학에 대해서 이 팀장이 7월 초순에 쭉 정리해드릴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동국대학교는 이렇게 상위 10과목만 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 자료를 보실 때 전 과목 내신 성적과 함께 상위 10과목만 계산한 성적 역시 함께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에 일으킨 변화, 그리고 동국대학교 입시에서 전반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담아냈으니 동국대학교 및 건동 온라인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잘 활용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국대학교의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2025학년도까지는 컴퓨터 AI 학부의 신입생만 모집하던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과 그 외 모집 단위 신입생을 모집하는 메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을 분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전형 구성도 똑같고 세부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가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다르지도 않았던 만큼 전형 운영이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 두 전형을 통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속 주요 변경사항 공지 부분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해드린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통합과 관련하여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제작 당시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아 말씀해드리지 못했지만 두 전형의 평가 요소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의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 요소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에서의 전공 적합성 요소와 똑같으니 이를 감안하고 자료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을 기준으로는 2026학년도에 면접평가에서 발전 가능성의 비율이 10% 높아졌고 인성 및 사회성의 비율이 10% 낮아졌으며,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기준으로는 서류평가에서 학업 역량의 비율이 5% 높아졌고 전공 적합성의 비율이 5%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서류평가는 기존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 면접평가는 기존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답습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는 두 전형을 합치면서 생긴 변화이지 크게 입시에서 전형 대비 전략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 모집 단위들이 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된 첨단학과로 첨단융합대학 소속 의료인공지능공학과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가 있으며, 기존의 바이오 환경과학과는 융합환경과학과로 이름을 바꾸며 첨단학과로 전환하여 정원이 증원되었고, 기존의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 역시 첨단학과로 전환되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첨단학과는 아니지만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바이오 융합공학과로, 미래융합대학이 융합보안학과는 범죄학과로 이름을 바꾼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대학에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세 모집 단위가 있는데 2025학년도까지는 각 전공이 신입생을 따로 뽑다 2026학년도부터는 경영대학으로 단과대학 광역선발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는 경영학 분야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나 특히 문과 최고 인기 전공인 경영학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영학의 세부 분야를 파고들어 준비하는 케이스도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준수한 내신의 경영이랑 경영은 다 건드려보는 비교과를 만드는 시기인 학교생활기록부가 상위권이든 중상위권이든 아직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회계면 회계, 마케팅이면 마케팅 이런 식으로 경영학 세부 분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들어왔더라도 실제로 학생들이 입학 후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며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고등학생이 경영에 대해 얼마나 공부를 해봤다고 딥하게 진로 분야를 확정하기도 어렵기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은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 소양을 쌓고 2학년 때부터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회계로 빠질 학생들은 회계로 가는 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실제로 경영이 세부 분야 중 하나든 마케팅,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라는 경영이 내 분야에 모두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든, 어쨌든 이처럼 경영에 대해 큰 뜻을 가지고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결국 CPA, 세무사, 로스쿨 등 전문직으로 진로를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CPA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인데, 경영학과를 가든 회계학과를 가든 다 어차피 CPA로 귀결되기 때문에 너희가 1학년 과정 찍어 먹어보고 진짜 경영으로 갈 건지 CPA에 비교적 특화된 회계학과에 갈 건지 등을 스스로 결정해라 는 느낌으로 통합 모집으로 돌려버린 것이라 짐작되기도 합니다. 경영대학 소속 세 모집 단위를 묶어 경영대학으로 광역화 선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영학과의 경우 3배수, 회계학과 및 경영정보학과는 4배수로 1단계 합격 인원을 뽑았는데, 이제 대학
대형 모집 단위가 되면서 2.5배수로 1단계 선발 인원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대학 소속은 아니지만 기존의 1단계 선발 배수를 4배수로 설정했던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법학과도 2026학년도부터는 3배수로 1단계 합격 인원을 선발하니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팀장이 동국대학교의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이며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합쳐진 데다 원래도 선발 모집 단위가 겹치지도 않았기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묶어서 함께 다루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각 전형 선발 인원을 보면 모두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첨단학과 증원에 의한 영향으로 첨단학과 선정으로 인해 신설되고 증원된 모집 단위를 빼고 보면 사실 한두 명 차이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마저도 한두 명 차이가 나는 모집 단위도 몇 없고요. 전체 전형에서의 인원 변동보다는 여러분이 지원하실 모집 단위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부 모집 인원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입결에 대해 알아볼 텐데 오늘 콘텐츠는 동국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 모두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동국대학교 입학처에서와 대학 어디가 측이 입결 공개 기준은 동일하며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계열별 반영 교과가 아니라 전 과목이 평균 등급 성적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입결에 대해 다루며 말씀해드리겠지만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는 반영 교과 전체 과목 중에 상위 10과목이 성적만을 반영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국대학교 입학처 측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입결로 이 반영된 상위 10과목이 등급이 평균을 낸 내신 데이터 역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및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역시 건도공 라인 치고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이 생각만큼 높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2등급 초반이 평균적이고 2등급 중반까지도 최저 입결이 밀릴 수 있는 것을 보고 매년 수시 원서 접수철마다 2등급 초중반 내신을 가진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께서 당연히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실 첫 번째 지점은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만이 독특한 내신 성적 계산 방법입니다. 화면 속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교과에서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내신 성적 자체는 안 좋은데 상위 10과목은 거의 올 1등급에 가까울 정도로 편차가 크다면 실제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으로 내신을 환산했을 때 훅 뛰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자주 언급해드리지만 동국대학교만이 등급별 환산 점수 계산 방식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0.1점, 4등급과 5등급의 차이도 0.1점이기 때문에 4등급까지는 또 후하게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점은 서류평가 30%의 영향력입니다. 애초에 상위 10과목만 반영해서 거의 1등급대로 내신이 환산되는 데다 이처럼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차등도 많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 점수 70%보다는 서류평가 점수 30%가 판도를 뒤집을 확률도 간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입결 중 가장 눈에 띄는 데이터는 무려 경영학과 최종 등록자의 전체 교과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을 냈을 때 최저 내신을 가진 학생이 4.02등급이라는 것인데 4등급이 무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일반고 3, 4등급도 희망을 하실 수 있으나 앞선 두 지점을 생각해보시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흔하지 않은 데이터인 것은 당연하고 아마 상위 10과목 성적 계산 시 최저 내신 2.7등급을 가진 학생도 해당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위 10과목 내신 성적을 계산하면 낮아봤자 1점대 중반이 내신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서 2.7등급이 내신이 70% 반영되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경영학과를 뚫었다는 것은 이 학생은 서류평가를 걸출하게 활용했을 압도적 서류 역량을 가진 비일반고등학교 출신 학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어쨌든 상위 10과목 내신을 통해 내신이 펌핑되는 것 역시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매년 석소장님과 이 팀장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이러한 특성에 의해 지원을 말렸으나 상위 10과목 내신 성적이 1.0x에 가까워서 뭐든 괜찮다는 고집 아닌 고집하에 지원을 했더니 불합격을 거두었다거나 생각보다 뒷순번이 추가 합격 번호를 받았다는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했던 학생들이 증언도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포인트를 정확히 인지하고 세특을 중심으로 서류에 강점이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서류평가라는 전형인 세부 구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는 기회를 잡게 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이외에도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추세이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든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든 이에 대해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놀랍게도 2개년이 경쟁률이나 입결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나누어 계산해 보았을 때도 비슷합니다. 동국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도입한 지도 이제 오래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입시를 공부해 본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더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도 하기에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에 띄는 데이터를 짚어보자면 가정교육과는 2025학년도에 경쟁률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23학년도 입결까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2023학년도 가정교육과 합격자 중에 전체 평균 내신이 4.18등급인 학생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국대학교를 상향으로 쓰고자 하는 학생들이 안 그래도 메인으로 인기 있는 모집 단위도 아닌 가정교육과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고 2024학년도에 경쟁률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원자 평균 등급도 내려갔다는 것을 통해 상향을 노리고 들어온 학생들도 많았던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2023학년도에는 4.18등급이 최저 내신이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3.09등급까지 최저 내신이 올라왔고 물론 해당 내신 등급도 전체 평균 등급보다 낮기는 하지만 더 낮은 내신 등급으로 노릴 수 있는 모집 단위를 학생들이 찾아 나섰기에 이전처럼 경쟁률이 돌아와 경쟁률이 매우 큰 폭으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잘 보면 세부 모집 단위별로 입결이 울렁울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크기도 하고 일단 전체를 통틀었을 때 내신이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그리고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아쉽게도 지난 2025학년도 입결을 다루었던 대학들처럼 내신 등급 분포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자 1단계 합격자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을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지표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을 뺀 지표 3 데이터의 경우 내신 스펙트럼이 얼마나 벌어져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처럼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 2.84등급과 최저 내신 성적 5.6등급 이렇게 평균과 최저값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최저 내신 5.6등급을 가진 학생이 있는데도 평균을 2.84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2.84등급 위쪽 내신을 가진 학생들도 많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존재성에 대해 비교적 합격자들이 내신 스펙트럼이 넓겠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평균이 함정에 의해 2등급 초반의 대다수 학생들에 더해 평균을 낮추는 5.6등급 학생 외 몇 명 이렇게 합격자가 분포해 있을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되기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행정학 전공처럼 평균 내신과 최저 내신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 간 내신 간격이 촘촘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표는 1단계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을 뺀 지표 5입니다. 이는 면접으로 얼마나 뒤집었을지를 체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이터로 경영학과나 국제통상학과처럼 1단계 합격자들이 내신보다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이 낮은 경우에는 2단계 면접을 통해 1단계 성적을 뒤집은 학생들이 많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합격자들 중 이탈한 학생들이 내신이 높았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는 만큼 충원율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반대로 역사교육과나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들이 내신보다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이 더 높은데 이는 내신이 높은 학생이 그대로 면접까지 잘 봐서 1단계 순번에서 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 그대로 합격한 면접으로 뒤집은 학생이 적었던 모집 단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충원 합격으로 빠져나간 인원까지 감안해도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다는 뜻으로 이후에 2024학년도 입결 자료까지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망하시는 약학과에서 이렇게 지표 5의 값이 큰 경우 즉 면접으로 뒤집은 학생들이 적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약학과는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고내신의 높은 스펙을 가지고 오는 데다 모두가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정말 기적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작은 것이죠. 애초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면접 비중이 엄청 높은 것을 다 알고 지원하는 만큼 면접에 대한 각오가 남다른 학생들이 많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물론 메이저 리서치와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 당시 1단계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보다 내신이 낮았는데도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약학과 같은 초인기 모집 단위는 더욱 사활을 걸고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해드린 것이니 약학과 지망 학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입결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 그러려니 해도 경쟁률이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특정 모집 단위들의 영향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인문계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정보학과, 교육학과, 그리고 자연계열은 바이오 시스템 대학 소속 융합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바이오 융합공학과, 의생명공학과의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 경영정보학과는 2023학년도에 합격자 내신 성적이 4, 5등급에서 잡혀서 2024학년도에 지원 인원이 평소의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2025학년도에 원래대로의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교육학과는 갑자기 2024학년도에 이례적으로 입결이 확 튀어서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2025학년도에 다른 모집 단위로 도망간 학생들에 의해 경쟁률이 확 줄어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연계열은 공통으로 바이오 시스템 대학 소속 모집 단위들에서 경쟁률이 쭉쭉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4학년도에 경쟁률이 확 튀어나갔다가 2023학년도의 수준으로 돌아온 것인데 사실 지난 시간이 충실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였습니다. 충실대학교의 의생명 시스템학부가 원래 매니아층도 있는 인기 전공이기는 한데 유독 2024학년도에 확 경쟁
경쟁률과 지원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팀장은 이러한 상황이 2024학년도 생명바이오 전공 붐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21년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에 고1이어서 코로나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과학 비교과를 중심으로 3년간 생활기록부를 만들었던 학생들이 딱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코로나 이야기가 핫하니 자연스레 해당 분야에 눈길이 갔던 것입니다. 이 팀장도 돌아보면 2년 전인 2024학년도 입시를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매년 메디컬이 많다고 쳐도 유독 코로나 백신을 기준으로 약학과 생명과학과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바이오 시스템 대학 소속 모집 단위들의 생명 관련 키워드가 들어있으니 2024학년도에는 당연히 해당 모집 단위들의 학생들이 몰렸겠죠. 그러나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고 점차 우리 일상들이 돌아오면서 2023년 당시 고2, 고1이었던 학생들은 보다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돌리기 용이해졌습니다. 더군다나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르던 선배들이 비슷한 성적대여도 생명과학 쪽으로 갔더니 터졌던 것을 보면 다른 전공도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죠.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는 비교적 생명 관련 학과 이외에도 여러 관심 분야를 가진 학생들이 늘어났기도 하고 2025학년도 이과대학 증원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증원된 메디컬로 이동할 것이니 입결에 조금씩 빈틈이 생길 것을 노리고 꼭 생명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여러 학과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던 것이 영향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입결을 통해 알아본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에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의 전형 변화 사항이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대학 새 모집 단위가 하나로 합쳐져 경영대학 무전국 광역 선발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가 2.5배수로 축소된 사항이 있으니 경영대학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꾸준히 말씀해드리지만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쉽게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에 더해 서류평가 30%가 그 원인으로 최근에는 서류평가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러한 점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쨌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서류의 영향력이 큰 학생부 종합 전형 성격이 전형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수시 두 메인 전형에서 완전한 안정이나 하향은 없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전형 모두 내신이 이렇게 높은데 왜 떨어졌는지 멘탈이 흔들리는 학생도 생각지 못했는데 합격을 거두어서 기뻐하는 학생도 있는 희비교차의 양상이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지원에는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두 전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선택은 항상 여러분이 몫이지만 굳이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반 고등학교라면 일반적으로 2등급 대 비일반 고등학교까지 치면 4등급 안쪽이 내신에다 면접을 정말 보기 싫고 창체 없이 세특 등으로 여러분이 역량을 설명하실 수 있다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을 학생부에서는 창체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면접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동국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